경영학과의 그 많은 고수들 중에서도 내가 낫다 이런 얘기잖아요. 창업을 처음 시작한 거는 한 횟수로 3년 정도 되는 그러면 24 정도 24. 네, 맞습니다. 모토가 그거였거든요. 일단 해보고 빨리 한번 망해봐라. 충격을 조금씩 받잖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네, 하다 그쵸, 보면 이거 김태현 대표는 보지 말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앉으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저도 그래요. 본인이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면요. 그 MZ세대를 위한 이제 비즈니스 경제 미디어 바이트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장민재라고 합니다. 부대표님을 네. 조금 개인으로 소개한다면 어떤 분이세요? 글을 쓰는 거에 굉장히 좀 관심도 많고 거기에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트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저 자신이 일단 글 쓰고 뭔가 글을 읽고 또 좋은 글을 만들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트 부대표이기 이전에 좀 좋은 글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네. 잘하는 것이 사실 원래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글로 표현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네. 이런 게 이제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네네. 또 잘하고 자신 있는 일이기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잘한다라고 발견한 네. 시점은 어느 때 정도? 그거는 이제 대학 와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리포트를 내고 그걸 또 평가를 받고 또 이제 학술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이제 글을 쓰거나 뭐 읽고 조사하는 거에 좀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네, 맞습니다. 경영학과의 그 많은 고수들 중에서도 내가 낫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돼요? 네, 완전 고수들보다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한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창업이라는 걸 선택하셨고 지금 그 과정이 몇 년 정도 되셨죠? 창업을 처음 시작한 거는 한 횟수로 3년 정도 되는 그러면 24 정도 24. 네, 맞습니다. 제 계산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서울대 못 갔나 봐요. 그때부터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볼까요? 2학년 2학기 때 네.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내가 뭔가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사실 그때는 창업이란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뭘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들이 많이 하는 게 좀 고시라던가 뭐 회계사 시험 이런 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불안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마침 이제 그때 좀 같이 좀 친했던 친구가 창업 수업을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수업을 거기서 듣게 되고 그렇게 듣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창업의 길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토가 그거였거든요. 일단 해보고 빨리 한번 망해봐라. 진짜로 망하는 걸 목표로 사업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 사업의 한 주기를 빨리 좀 경험해봐라. 학기라고 하는 게 실제 한 4개월에서 뭐 짧게 보면 3.5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럼 어떤 거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랑 사실 전혀 다른 거를 했었는데 그때 몇 명이? 그때는 이제 지금이랑 좀 구성이 다르긴 한데 5명 정도 팀을 그 이뤘었어요. 5명 중에 현재 같이 하고 있는 분도 계신 거예요? 네, 저 포함해서 이제 3명이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오래가네요. 맞습니다. 저도 왜 이게 그럴까? 좀 신기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류 대여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샀다가도 그냥 뭐 옷장에다가 처박아 놓는 경우도 많고 또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싶은데 그걸 뭐 다 사는 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좀 유행을 하고 있었어서 옷을 뭔가 저희가 빌려주면 좀 더 옷 소비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동대문에 가서 직접 옷을 떼오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부스를 열어서 옷을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뭐 거울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망하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망하려고 그래도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좀 학교 안에 학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방학을 하니까 다 본가로 돌아가고 뭔가 저희가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좀 없다는 걸 느꼈고 저희가 들였던 그런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뭔가 누군가가 입었던 거를 빌려서 입는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경험이 다음 창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던 것 같으세요? 옷을 저희가 되게 팀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였거든요. 옷에 관심도 많고 한창 그런 때였는데 좋아하는 걸로만은 안 된다는 거를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지 좋아하는 것과 열정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딱 끝나고 그러면 현재 바이트 같은 네. 모델을 생각을 하신 거세요? 네, 끝나고 나서 조금 공백기가 있었어요. 몇 달 어느 정도? 네, 한 두세 달 정도 두세 달 있었던 정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방학과 맞물리는 맞습니다. 기간. 좀 저희 팀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팀은 그대로 있는데 아이템이 없어졌다는 거에서 제일 많이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아이디에이션을 했어요. 근데 뭔가 마땅한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 그 5명이서 시간은 쏟고 있는데 지치는 뭔가, 거예요. 예, 점점 지쳐가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라도 시작을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두 가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지금 서비스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뉴스 같은 거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정리를 해서 좀 보내드리는 그런 되게 간단한 서비스 하나랑 독서 모임 같은 거를 개최하는 그런 서비스 2개를 이제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자. 결국에 우리가 잘하는 게 뭔가 비즈니스나 경제 쪽에 있는 그런 뉴스들을 좀 해설해 주는 거,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행사를 주최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팀원들도 뭔가 하는 게 생기니까 조금씩 더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바이트라는 이름은 그럼 네. 언제 탄생을 하게 돼요? 바이트라는 이름은 그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때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름부터 좀 정해야겠다. 사실 뭐 서비스가 있어도 이름이 있어야 홍보가 되니까 이제 저희가 뭔가 처음에는 기술 쪽으로 뭔가 뉴스를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어떤 정보 처리의 단위 비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착안을 하기도 했고, 정보를 이렇게 한 입씩 먹기 좋게 전달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바이트라는 게 또 한 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중의적인 의미로 이제 묶어가지고 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일단 서비스를 정했습니다. 충격을 조금씩 받잖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네, 하다 그쵸, 보면 초기의 충격, 네. 그다음에 좀 진행되면서의 충격 이런 것들을 네. 몇 가지가 있는데 팀원들이 많이 나갔을 때 그때가 좀 가장 충격적. 첫 번째. 네,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 5명 중에 맞습니다. 5명이었다가 저희가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한 8명까지 늘었다가 갑자기 이제 3명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을 넘어가는데 돈을 못 벌고 있을 때 뭔가 한순간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조금 계속 네, 조금씩 잔잔하게 네.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벌었던 그 충격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벌고 있다 뭐 이런 뜻인 이제는 거죠? 뭐 아주 조금씩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한동안 그렇게 매출을 못 올렸던 때가 굉장히 오래 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난 부대표기도 하고 네. 그냥 뭐 우리 김태훈 대표 혼자 하라고 하고 난 그냥 취업이나 네. 해야겠다. 이거 김태훈 대표는 보지 말라고 할게요. 사실 그런 내적인 고민이 진짜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길을 찾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 대표도 했을 거예요. 내가 네, 대표니까 이거 못하겠다. 약간의 책임감. 시험을 좀 준비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시기를 좀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저희 대표가 안 흔들렸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성향 이런 거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행한다는 네, MBTI가 MBTI로 ENFP. ENFP. 우리 대표님은 ISTJ니까 하나도 안 빼고 다 반대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랑 똑같은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벌써 싸우고 끝났을 것 같은데, 워낙 서로 보완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아주 뭐 단적인 예인데, 저는 이제 P라서 창업하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간을 좀 잘 못 지키는 뭐랄까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P는 안 힘들어요. 저기 J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J는 이제 딱딱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타입이어서 서로 이제 보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환상의 케미가 이루어지는 팀이 구축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비슷한 성향보다는 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보완해서 좋은 팀이 되면 더 훌륭한 시너지가 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세대들은 예를 들면 창업하고 또는 취업하고 어떤 거를 선호하는 거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네네. 개인적 통계로 보면 어떤 거 같으세요? 취업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아직도. 한 몇 퍼센트? 95대 5. 95대 5. 또 크게 잡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 주변에는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창업에 선뜻 뛰어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창업을 굳이 하게 된 이유? 뭐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어떤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기업에 들어가든지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시스템의 어떤 한 일부가 돼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삶을 한번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바이트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저희는 MZ세대를 위한 비즈니스 경제 미디어를 표방을 하고 있고 그 아래에서 이제 데일리 바이트라는 무료 뉴스레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이트 플러스라는 유료 구독 매체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증권사라던가 금융사 쪽에 콘텐츠를 납품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교육의 기능을 좀 겸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바이트는 현재 구독자가 다 해서 35,000명 정도 되고 와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처음에 몇 명으로 출발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주변 지인들 해서 한 30 몇 명 이렇게 모아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뭐 1,000명 넘고 1,000명 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이커브를 그렸던 시점이 있나요? 그게 이제 한 1,000명에서 10,000명을 달성하는 그 구간에서 조금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대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게 되게 괜찮다 이렇게 좀 소문이 입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뉴스레터라는 키워드가 조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때 좀 크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버티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될 때까지 이제 뭐 속된 말로 존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뭔가 이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기까지 거의 1년 넘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뭐 아무런 수입도 없이 묵묵하게 버텨왔던 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 네. 이제 초기에 그런 존버의 기간 동안 진짜 네. 어려워서 네. 뭐 어떤 분은 투잡을 하는 네.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셨나요? 네, 저희 팀 자체도 일단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옷 관련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옷을 더 사와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희 팀원들이 한 명씩 이제 막 돌아가면서 막 그 과외 구인 사이트에 좀 올려서 과외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필요한 자본금이나 비용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옮겨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뭐부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창업에 기반이 없이 시작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라, 이게 제일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뭐 미디어에 나오는 거를 보면 굉장히 이제 화려한 이력을 갖고 뭐 펀딩도 많이 받아서 시작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사실 뭔가 기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로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다 보면 확장의 기회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취업과 창업 사이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네. 하라고 또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각오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기업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 진짜로 부딪혀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뭐 무작정 어떤 뭐 회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메일을 쫙 돌린다거나,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참 창업을 하시면 잘 하시겠다. 또 한 1년 정도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창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은 내 삶에서 어떻게 기억되시면 좋겠어요? 20대에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봤다, 이런 나이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20대 때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27살이란 이 나이가 창업에 있어서의 경험도 많이 해보고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좀 기틀을 쌓아두는 그런 나이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살의 장민재를 네.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단어로 얘기한다면요, 막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 시작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좀 시드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딱 씨앗을 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막 물을 주고, 또 요새 마침 또 비도 많이 오는 장마철인데 어쨌든 이렇게 비도 많이 맞으면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재 대표님도 그렇고 네. 부대표님도 그렇고 바이트도 그렇고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또 대표님이 얘기하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좀 각오나 다짐을 다시 한번 좀 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